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요새 좀 많이 바쁜 일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스토리라인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 컨텐츠를 좀 많이 업로드를 못했는데요.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다양하게 올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코치 스로다운 2016년에 열렸던 코치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뒤에 보이시나요? 로톤 챔피언십이라고 제가 저번 주에 이렇게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크로스피터들을 위한 대회인데 뭐 꼭 크로스핏을 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로잉 머신을 많이 타보신 분들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회고요. 2013년부터 제가 시작을 했어요. 원래 12년에 이제 제가 그 전에 일을 하던 센티널에서 뭐 24시간 로잉을 했던 그 경험이 있어서 너무나 새롭고 좋은 경험이어서 4명에서 24시간 로잉을 탔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즐거웠던, 힘들지만 즐거웠던 경험이어서 2013년부터 제가 이제 계속 개최를 했고 2016년에 한 번은 제가 이제 다른 대회를 하느라고 빼먹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 로톤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많은 선수들이 참여를 해요. 뭐 더 많은 선수를 수용하고 싶은데 솔직히 공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시간적인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제대로 많은 인원을 수용을 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작년 기준으로 보면 뭐 한 60팀 정도만 선착순으로 받았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마감이 됐어요. 공간하고 시간 때문에 너무 늦게까지는 할 수 없어서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최소 300명 이상은 나오는 것 같고요. 이번에도 이제 온라인 퀄리파이어로 진행을 했는데 온라인 경기하고 탑5만 이제 사람들을 불렀거든요. 5팀만 불렀는데 그래도 이번에도 한 거의 50팀 가까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로톤 같은 대회는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축제에 약간 그런 장같이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다양한 대회들을 기획하는데 또 어떤 여러 가지의 좋은 역할들을 했던 게 이 코치스 스로다운이고요. 2016년에 코치 스로다운은 좀 더 웰 오거나이즈드 된 대회로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왜냐면 이제 방송 중계 시스템이 들어갔어요. 16년에 바로 이제 방송 중계가 아니고 2016년에 크로스핏 오픈이라고 이제 크로스피터들이 매년 경쟁하는 그 온라인 이제 대회가 있어요. 오픈, 리저널, 크로스핏 게임즈 이렇게 가는 크로스핏 HQ가 주최하는 가장 큰 크로스핏 대회인데 5번째 오픈 이벤트를 저희가 포티피라고 하는 장소, 체육관에서 경기를 했고 이거를 스포티비 쪽과 잘 협의를 해서 이제 라이브 중계를 하게 돼요. 예. 이 크로스핏 경기를 중계를 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색다르게 다가왔었고 이 중계하게 된 여러 가지 계기 중에 하나가 제가 2016년 초에 스포티비랑 같이 해가지고 스포츠 마스터라는 코너를 제가 방송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 방송 촬영에서 내용이 뭐 크로스핏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도 이제 스포티비 그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스포츠 마스터 찾아보시면 크로스핏 뭐 스포티비 이렇게 치시면 제가 강의해 놓은 그런 영상이 한 10개 이상 있을 거예요. 10분과 11분 정도 거기 아나운서분을 크로스핏 트레이닝을 시켜주고 맨 마지막에 뭐 브라이언이랑 저랑 나와서 프레는 대결을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는 시리즈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때 이제 스포츠 TV PD님하고 좀 인연을 맺어서 이제 리복하고 연결을 시켜드렸죠. 리복하고 연결을 해서 오픈 이벤트를 방송 중계를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보는 게 어떻냐라는 제안을 했고 리복에서 뭐 타이밍과 마케팅 버짓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해서 16년도에 5번째 와드를 방송 중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피터들은 굉장히 많이 기대를 갖고 그 당시에 이제 크로스핏 커뮤니티에서 유명하고 잘하고 있는 선수들을 초청을 해서 경기 진행을 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중계를 했잖아요. 중계를 했는데 이런 기회는 너무 좋은데 오픈이라고 하는 게 정해진 그 워크아웃이 아니고 이 크로스핏 HQ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획을 할 수 없고 전날 금요일 날 방송을 하는데 금요일까지 어떤 이벤트일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장소를 포티피에서 했는데 뭐 이런 철제 스테이션이 있는 곳에서 하는 동작이 나올까? 왜냐면 턱걸이 같은 동작은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머슬업 이런 거는 이제 천정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포티피 3층이 이벤트 진행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 반해서 그런 머슬업이라든지 링머슬업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공간이 좀 애매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았는데 다행히 운동 프로그램이 스러스터랑 바 페이싱 버피를 하고 발을 넘어가는 동작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없었지만 사실은 중계용으로 할 경기로 보기에는 너무나 좀 지루한 동작의 연속이었죠. 스러스터, 바벨 스러스터를 21개, 버피, 바페이싱 버피를 21, 뭐 18 뭐 이렇게 갔던 와드인데 시청자들이 볼 때는 왜 그 고생을 하고 노동을 하나, 스러스터라는 동작이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거의 80 몇 개를 하니까. 근데 모르는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왜 저렇게 의미 없이 반복을 할까? 무슨 기준이 있을 것인가? 또 버피를 막 하는데 옷 같은 게 좀 선수한테 완벽하게 핏이 좀 안 됐는지 막 바지가 흘러내리고 이런 것들이 좀 방송에 비치면서 조금 좀 안타까운 그런 장면들이 좀 나오긴 했고, 동작이 너무 심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저거 육체적으로 노가다, 정신적인 노가다, 힘든 것만 시킨다, 크로스핏이 오히려 더 힘든 운동으로 인식이 돼버리는 피드백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뭐 저희야 중계를 하면서 전문성 있게 크로스핏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고 했지만 결국은 선수들이 하는 모습은 너무나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관객들이 봤을 때는 그냥 벌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방송으로 나가면서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네거티브, 크로스핏 저러니까 힘들지, 너무 힘들어, 이런 느낌을 주었던 이미지도 줘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사람들한테 알리면 정말 좋은 운동인데 시청자들이나 방송은 또 냉정하잖아요. 그냥 채널 같은 걸 봤을 때 재미가 없으면 그냥 돌려버립니다. 이게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흥미 유발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다 보니까 좀 지루하게 흘러나가고, 그런 피드백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방송 중계를 16.5대 해보고 난 후 16년 코치스에는 뭐 스케일이나 규모감은 뭐 이전과 비슷하겠죠. 한강보다는 좀 작아졌는데 어쨌든 한강을 조율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다시 아디다스 평택 물류센터로 넘어왔고요. 거기에서 뭐 작년에 비해서 거의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선수들이 참여를 하고,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방송 중계까지 되게 됐어요. 그래서 방송 중계가 되다 보니까 이제 스케일 자체가 운동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고요. 뭐 16년에서는 스폰서십을 받아서 레이지 피트니스라고 하는 업체에서 웬만한 장비들 다 보내줬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스폰서십 체결이 안 됐고, 그래서 코치스의 어떤 예산을 통해서 로그에서 필요한 제품들을 좀 구매를 하고, 원래 또 리복에서 이제 로그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 이 수량들이 또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조율을 하고, 거기에서 또 부족한 막 바벨 뭐 이런 것들은 디렉터가 신분이 있는 박스에서 빌려서 그렇게 썼었죠.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저희 뭐 바벨도 좀 빌려줬던 것 같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장비라든지 어떤 무대 스케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잘 만들고 화면에 잘 비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썼고, 방송 중계가 됐잖아요. 중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방송 관련된 제가 해설을 하다 보니까 메인 역할은 코치스 당일날은 방송 중계로 이렇게 굳혀졌어요. 캐스터분하고 같이 하는 걸로 굳혀졌고, 이제 크로스핏 게임즈에서 이제 방송 중계했던 것들을 중계를 할 이제 방송사랑 이제 협의를 했는데, 이 실로 크로스핏 게임즈에서 보여주는 거는 너무나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엄청난 장치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카메라의 개수도 그렇고요, 성능 이런 것도 있지만 디스플레이적인 부분도 일일이 다 인력이 들어가고, 거기에 뭐 그래픽이라든지 뭐 CG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많은 인력이 필요하면서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크로스핏 게임즈 같은 걸 보면은 되게 손쉽게 막 선수들이 막 한 개 하고 있으면 카운팅이 올라가고, 뭐 선수들이 들어오면 시간이 체크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인 겁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크로스핏 게임즈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해년마다 게임즈를 주최를 해오면서 노하우가 쌓였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웍 자체가 달라요. 제가 이 컨텐츠를 찍기 전에 코치스 스로다운 방송한 거를 다시 한번 쭉 봤는데, 멋있게는 좀 나오기는 했어요. 멋있게 나오기는 했지만 이게 좀 더 역동적으로 보이게 하고, 카메라 웍이라든지 이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촬영해 본 사람이, 크로스핏 경기를 촬영해 본 사람이 국내에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앵글이 멋있게 나올지, 어떻게 해야 화면에서 좀 익사이팅하게 보일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알려주고 크로스핏 게임즈 영상도 많이 보여드리고 그런 이제 사전 미팅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당일날 제가 중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면 뭐 카메라 대수도 당연히 부족하고, 결국은 들어가는 비용 베이스인데 그 비용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엄청나게 방송에 모든 걸 쏟아낼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래서 선수들의 이제 퍼포먼스가 정말 힘든 수준의, 굉장히 어려운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카메라에서 좀 더 멋있게 잡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었죠. 근데 그거는 뭐 어떤 방송사가 와서 했더라도 똑같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계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죠. 크로스핏이라고 하는 운동이 이제 방송의 컨텐츠로서 좀 사용이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좀 쉽게 공감을 하고 봤을 때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경기 중계가 돼야 되는데, 사실 크로스핏에선 굉장히 많은 동작들을 구현을 하고 굉장히 많은 룰들이 있고 경기 방식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 시청자들이 봤을 때 캐치를 하기가 어려워요. 바벨로 막 클린 앤 저크를 막 엄청 반복을 많이 하면 이게 엄청 멋있는 동작이에요. 멋있는 동작인데 그 무게감이라든지 테크닉적인 부분을 얼마나 어려운지 체감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뭐 힘든가 보다, 힘든 것 같은데 뭐 이거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반응인 거죠. 예. 일개미 같은, 막 계속 일만 하고 있는 일개미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멋있다 확 화면에서 확 사로잡는 거는 조금 부족한 거죠.